台湾真的还有在进步哦。看在台湾搭火车有多麻烦，我拿这个票还要去那个 7拿，还要花个8块钱，还要感应一下。我们家里面刷脸就可以了，刷身。 여기 선진 중국을 떠나서 후진국 대만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틱토커가 기차역에서 대만에게 엄청난 실망을 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이런 13초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충고를 했죠. 그리고 이 영상 덕분에 중국인들은 아주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답니다. 야, 말 잘했다. 대만은 역시나 중국을 보고 배워야 돼. 위챗페이를 더 많이 쓰라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현금으로 표를 사냐? 대만이 저렇게 노력을 안 하면 나중엔 중국의 꼬랑지만 보게 될 거야. 중국이 이미 앞서가고 있다는 건 엄연한 사실이니까. 대만이 낙후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 도입만 열어봐도 대만의 원시 생활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야, 대만이 지금도 현금밖에 안 되는 곳이었구나. 아주 고생이 많네요, 주인장님. 야, 기차표를 사자고 마트에 가야 되고 중국은 그냥 앱 깔아서 주문하면 끝인데 이래서 내가 외국을 안 나가는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을 접했던 대만 언론, 대만인들은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台湾真的还有在进步哦。手拿火车票在台生活的中国人遇到这件事直呼好麻烦，台铁买票取票很麻烦。抖音账号中原女子在台湾常常拍下在台湾的所见所闻，没想到搭车的心情分享引发讨论。像任何地方都有不同的游戏规则啊。那一位网友他可能来的时候他初次操作不熟悉，所产生的一些挫折感我可以理解，但是以我们长期居住在这里，我觉得其实是很便利的。经常在抖音分享台湾生活这段13秒影片引起热议，有人嫌大妈不够聪明，下载 APP 取票就好，也有人认为刷脸可能会有治安疑虑。但如果他是刷脸的话，因为中国它不是会，我不确定是会监控，它每个人脸都有入系统，但是我觉得政府的话可能就先不要。国民的素质够好的话，我觉得其实不用太担心。最近中国也有一名自媒体 안면 인식 시스템이 편한 건 맞을 텐데 대만에도 그런 기술이 있을 거야. 근데 대다수가 원치 않을 거야. 사람들에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야. 멍충. 저게 중국의 검열 수단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그저 저게 편하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이야. 야, 중국에선 안면 인식 신분증 검사 말고도 또 안전 검사까지 해야 되는데 저 여자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야, 중국이 넘버원이네. 그럼 돌아가세요. 안면 인식까지 하면서 기차를 타야 된다면 나 공짜라도 타기 싫을 듯. 저렇게 편의점 가서 표를 받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대만이 낙후된 게 아니라 당신이 낙후된 것 같은데요? 당신이 어딜 가도 감시를 받고 있다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저 중국 여자는 그냥 중국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세상 어떤 나라도 저 여자의 기대를 맞춰주진 못할 것 같아. 물론 이 틱토커의 이 영상으로 간만에 조회수가 뻥 하고 터져버렸고 중국인들은 대만인들이 알면 빡치겠네 크크크 하고 있었지만 대만 사람들은 열받아 하기보단 측은지심이 발동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만 역시 중국을 높이려고 일부러 한국이나 대만을 깎아내리는 행동 그런 영상에 신물이 난 상태거든요. 그럼 중국 애들이 원하고 있는 영상은 어떤 걸까? 第一次用居住证来购买高铁票。第一次坐一等座，因为二等座卖完了。买到了。短短几分钟，应该说几秒钟就可以买到票了，真的超快了，而且好方便哦！出发，谢谢 ，Go go！ 觉得你们有点过分，修个桥世界第一啊，盖个机场也是世界第一啊，对，建个高铁还是世界第一，没毛病啊，怪他们不相信嘛。要是没来，我也不相信了。你们那也有世界第一啊？什么世界第一？人均凤梨使用量世界第一啊！ 중국에서 틱톡질을 하겠다면 중국이 자랑하고 싶은 저 신문물 앞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침을 한가득 흘려주는 게 예의죠. 사실 이런 류의 영상에 한국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 영상들도 적지 않은데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하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우와, 화차도 종류별로 다 있어. 大家就喜欢你没有见过世面的样子。对。 그리고 이런 현상과 한 선상에 있는 한국인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죠. 没有中国，世界将会是什么样子？这是一位韩国网友在 Quora 上的大胆提问，一姐真佩服他的胆量。评论区的人也不惯着他，个个回答精彩，让人惊呆的同时，也让一姐看到中国在世界上的重要性。
先是一位来自美国斯坦福大学的历史教授 Carter Austin 这样说道：中国发明了很多改变世界的东西，如果世界上没有中国，人类的文明将至少倒退100年。中国的卓越成就，除了人们熟知的罗盘、火药、造纸术和印刷术以外，还有地震仪。 팩트체크부터 하자면 이 질문은 한국 네티즌이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전직 군인이고 현직 농부라는 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글인데 조회수는 28회, 댓글도 몇 안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라는 댓글은 다른 곳에 있는 게시글을 긁어와서 관련 글인 것처럼 엮어 맞춘 거고요. 어디서 이런 글을 찾아와서 영상 만든 건진 모르겠지만 한국인을 엮어서 중국에게 긴장하는, 중국이 놀라운, 중국을 견제하는 한국인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조회수를 뽑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 내용의 핵심은 중국의 4대 발명품, 즉 중국이 없다면 자칫 전세계 문명이 100년은 후퇴했을 거라는 중국의 인쇄술, 제지술, 화약, 나침반이 인류 문명의 구원자가 됐다라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 중국의 한 네티즌이 4대 발명품이 진짜로 중국계 맞나요? 라고 묻자 어떤 중국인이 이렇게 참교육을 합니다. 나 본인은 소위 4대 발명품이 중국 거라는 말에 그 근본까지 꺼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아봤는데 이젠 완전하게 4대 발명품은 허위선전이라는 걸 직접 말할 수가 있어. 그는 인류전쟁 역사를 새롭게 쓰게 된 화약의 발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위 4대 발명품이라는 그 이론 중에 최대 거짓말은 화약 부분이다. 전쟁 역사를 새로 쓴 화약은 유럽인들이 발명한 황화약이지 중국의 흑화약이 아니었다. 이건 긴 시간 오도된 거짓 선전이며 철두철미한 거짓말이었던 거다. 그리고 인류 문명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된 인쇄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역시 화약과 같은 성질의 거짓말이다. 그리고 중국인으로서는 아주 하기 힘든 설명도 덧붙입니다. 국제공인된 최초의 금속 활자는 중국이 아닌 한국 청주 흥덕사에 있는 금속 활자 직지라고 말입니다. 직지 심체 요절이 1377년에 나왔는데 이는 구텐베르그가 찍어낸 성경보다 70년이나 더 빨랐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이죠. 그리고 계속 설명합니다. 사실상 국제학술계에선 구텐베르그의 인쇄기 발명이 인쇄술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인쇄술 중국 발명을 진실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 덕분에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자랑하는 그 나침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나침반 선전 역시 엄청난 거짓말이 섞여 있다. 기술 숙련도, 과학 이론, 실제 사용법, 항해 적용법 어떤 시각에서 봐도 중국의 나침반과 유럽 것은 관련이 없다. 우리 건 우리 거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지술에 대해선 그나마 4대 발명 중 자랑거리이긴 한데 국제사회에선 중국이 아니라 5000년 전 이집트가 가장 먼저 종이를 발명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인류 문명에 큰 공헌을 했다라는 말은 사실 온갖 수단이 동원된 거짓 선전이며 일종의 무한 팽창을 원하는 허영심이 가져온 병폐다. 겨우 몇 번의 토론을 통해서 저런 거짓 선전들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런 거짓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글에 중국 네티즌들의 마음은 아주 불편합니다. 글쓴이는 전형적인 외국 숭배 아첨꾼 같은데? 저 인간은 아첨꾼이 아니라 간첩일 거야. 그래서 내가 이미 신고했어. 곧 내 통장에 신고 보상금이 찍힐 거야. 저 옆 동네 한국인들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전부 다 자기 거라고 그러던데 어째서 이 인간은 중국인이면서도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어쩌면 저게 맞는 말이야. 진정한 역사는 중국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야. 직접 외국에 나가서 세상이 어떻게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중국은 2017년에 이미 중국의 신 4대 발명품을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랑 중이죠. 도인과 틱톡에 그 자랑이 넘쳐나고 있죠. 바로 고속철도, 모바일 결제, 공유자전거, 그리고 인터넷 쇼핑이 중국의 신 4대 발명품이랍니다. 中国的新四大发明，简单车、高速公路，还有一个微信的支付。这四大发明呢，它们都是特别现代化，把我们的生活变成更简单的一些发明。可能这就是在中国生活这么方便、这么愉快的原因吧。 하지만 최초의 상업용 고속철도는 1964년 일본의 신칸센이라는데 중국이 만들어준 건가요?
모바일 결제의 시작은 1997년 핀란드에서 콜라 자판기에 적용한 모바일 결제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공유 자전거는 1965년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 인터넷 쇼핑은 1979년 영국에서 처음 판매자와 소비자를 전자적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도 중국이 머리 써서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데, 어쩌면 중국의 저 큰 시장에다가 중국화시킨 어떤 시스템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할 뿐인데, 저게 지금 중국의 신4대 발명품이랍니다. 사실은 4대 중국화 상용품이라 불러야 되겠죠. 어쩌면 굳이 저 신4대 발명품을 발명했어야 되는 이유는 중국의 엄청난 문화적 열등감 때문은 아닐까. 이런 열등감이 뼛속까지 각인되어 버린 나머지 외국까지 나가서 그러는 겁니다. 한국, 대만, 일본에 가보니까 야 정말 낙후됐더라 라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거죠. 또 이런 짓거리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한국 네티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중국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번에 진짜 한국인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죠.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은 중국인이 직접 나서서 가짜라고 그러는데, 또 신4대 발명품도 하나같이 중국 발명품은 아니던데, 하지만 열등감을 이겨낼 그 정신승리법만큼은 중국이 최고라는 걸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쉬는 시간을 응원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